반갑습니다. 5월 22일 장중 시황방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증시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요, 하락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뭐 노래도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악재가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질은 사실은 뭐 악재가 아닐 수는 없겠죠. 악재가 아닐 수는 없는데 이것을 악재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시장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꼭 이 미중 간의 갈등 고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팔고 있는 것인지, 좋아지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왜 또 이렇게 매도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후에는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1982포인트까지 떨어졌네요. 자, 아래쪽 지지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래서 1978포인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지선은요, 이제 갭상승에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70선, 요 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그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갭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갭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그 3월 말에 주가 상승할 때도 단기성 이제 갭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선의 역할, 또 이게 상승 또는 돌파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락갭 또는 상승갭 또는 뭐 유지가 되는 그 추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갭, 이런 모든 갭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각자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이 갭이란 부분이요, 이 하락으로 전환된 그런 갭이에요. 보통은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갭이 한번 발생을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 돌파 갭이 다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그 아일랜드 갭,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섬골 반전이라고 그러죠. 책에는 우리나라 말로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 섬이라 이 얘기예요. 섬. 그래서 똑 떨어진 섬, 하락과 상승의 그런 그 과정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똑 떨어진 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갭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강하게 만들어질 때,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강하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그 갭에 대한 부분이 5월 그 마무리 구간이겠죠. 이번 주 이게 언제예요? 화요일날,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나타난 갭이 이제 가장 그 최근에 나타난 갭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갭에 대한 포인트를 그 뭐라고 할까, 침범하지 않고 그 위쪽에서만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을 많이 보이더라도 이 갭이라는 부분 위쪽에서 놀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만 돌려놔라. 네, 가끔씩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만 돌려놔라. 그러니까 지수, 종목, 이 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지지선 또는 이제 특정한 저항선, 이 범위가 정해지면 이제 그 약간의 밴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위쪽에서 지지선 위쪽 또는 저항선 아래쪽에서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지지선과 저항선의 범위 아니니까. 네가 놀아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지지선, 그
갭이라는 하나의 어떤 지지가 형성된 그 구간 동안에 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 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변동이 아무리 크더라도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지, 이 갭이라는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그 여부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지선은 이제 1970선 또는 또 아래쪽에는 1930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상승 기조가 무너질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말장이라서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뭐 월요일이라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뭐 주중이라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 주말장에 악재가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매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매도를 좀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나오는 데다가,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서 주말 동안에 주식을 안고 자기가 애매한 거예요. 주식을 보유한 채로 그냥 주말을 넘기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매도를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매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하고 매도가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봉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고요. 아침에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게 아직 없죠. 네, 진정, 즉 바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어디예요? 네,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그 저점 지지가요, 보통은 이제 아침 시점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방향성은 충분히 봤어요. 아, 그래, 너희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구나. 이 하락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무언가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알았어, 알아들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매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수급을 보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아직 저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저점이 잡힐 것인지 그 여부도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은 반등이 조금 나왔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여기 근처에서 잡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712포인트.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봉상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점 지지에 대한 모양새가 확실하다 아니다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변화가 달라졌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추세가 상승이든 아니면 하락이든 간에 그 변곡점 근처에서는 무언가 다른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네, 무언가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자상하지 않죠. 늘 이제 무뚝뚝하거나 굉장히 좀 틱틱대던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얼굴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기의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 소고기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밖에 없다느니, 네, 아니면 뭐 당신을 뭐 사랑해 왔다느니, 우리 사랑이 영원하다느니,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조용히 식탁에다 앉혀놓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너 새끼 무슨 사고 쳤냐? 돈이냐 여자냐? 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립니다. 네, 내가 너무 좋은 거 알려드리고 있죠. 그냥 식탁에 무조건 앉혀. 그 다음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딱 까봐. 뭐 무슨 사고 쳤어? 여자야 돈이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있잖아. 그 둘 중에, 남자는 단순해 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무조건 네, 사고 칠 거는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뭐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의심하라는 이야기죠. 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의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지지가 되고 있네. 그럼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팔 거 다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변화가 좀 있겠죠. 네, 왜냐면 오전에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일단 한풀 꺾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 자리가 저점 지지다라고 한다면 꼬리 달고 위로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의 동향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수급의 동향, 오늘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장중 그 아침 포인트에서 하락을 이끌어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외국인들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도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 규모가 크지 않아요. 연기금이 매도했을까? 140억 크지 않습니다. 저 정도에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범은 외국인이라 이거죠. 그럼 수급 동향을 외국인들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외국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즉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래소 쪽은 일단 그렇고요. 코스닥 쪽은요. 코스닥 쪽은 잡혔죠. 네. 지금 뭐 그 차트상의 수급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요. 그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아침 10시 한 10분경까지 쏟아내다가 지금 10시 한 40분경까지는 옆으로 횡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더 안 팔겠다는 이야기니? 글쎄요. 더 안 팔릴지 아니면 뭐 사줄지 아니면 더 다시 팔게 될지는 모릅니다. 밥 먹으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매도가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저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모양새는 그렇다. 그러면 거래소 쪽도 조금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거래소 쪽은 아직 매도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진행은 되고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동향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순 매도로 전환된 이유는 간단하죠. 네, 뭐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악재, 미중 간의 갈등, 이 악재가 일단 외국인들을 덮치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 간의 말싸움이거든요. 뭐 중국에서는 절대 뭐 보상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쭈 이 새끼들 봐라 보상해줘야지. 네. 왜요? 트럼프는 재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경기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책임이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시진핑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부분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것은 말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는 뭐가 돼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공방전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미중 무역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겠다. 네. 이게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말싸움인 거죠. 으르렁 되는 거죠. 네. 인간아 너랑 못 살아 하지만 못 살아요? 살잖아. 아침 되면 다시 밥 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남편도 말이야 그 월급 다시는 안 갖다 줄 거야. 그렇지만은 월급날 되면은 또 고기 끊어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 정치인들 간의 말싸움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민감한 상황이라서 말로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공격에 나설 수 있거나 실제로 관계를 파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느 한쪽도 지금은 경기 회복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부터 살려놓고 보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말로는 그냥 하되 그 다음에 일단 합의한 내용들은 지켜내자.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나중에 갔을 때는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론을 인정을 해서 뭐 무역에 대한 부분들 더 해준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모든 국가가 중국한테 달려들 겁니다. 우리도 해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거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조금 더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중국이 뭐 봐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절대 이 부분을 중국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그걸 쪼아댈 테고요. 그럼 이걸 계속 악재로 받아들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경기 회복은 경기 회복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아마 아침에는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의 빌미를 삼았겠지만 별거 아닌데 뭘 그러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증시 자금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악재가 나올 때 즉 상승장에서 뭔가 좀 찌르는 악재가 좀 나타나게 되면은요 거기서 자금들이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야 올라가는 증시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 잘못된 눌림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주식가가 상승하다가 조금만 들어가면 무조건 눌림목이다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주말장이고 휴일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상황인지만큼 네, 거래량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멈추게 된다면 증시는 오후에 반등을 하게 됩니다. 조건은 달아야 되겠죠. 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크게 시장에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은근하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시장은 반등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까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처럼 이렇게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된다거나 유지만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꼬리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상승 포인트는 외국인에게 달려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드리지 않을게요. 뭐 특별히 중요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은요. 네.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가 지금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100% 수익에 1%로 남겨놨거든요. 지금 99%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 차익 실현을 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오늘 기관이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골고루 그냥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이라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이제 바닥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의 그 방어주적인 역할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KTNG가 오늘 반등을 세게 해주는 모습인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코스닥 150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 보시면은 매도 쪽에서 그 레버리지나 이런 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쪽 대신에 뭐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요. 오후에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마감 시황 때 다시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오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고민에 떨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